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10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1594년 명만여 22년 우시의 상이 대신과 비변사 당상 및 양사를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일의 요동에서 온 회자의 사연대로 추청해야 하겠는데 유총병은 의 말은 우리나라가 자주 중국에 군사를 청한 연후에 일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옛날에 열국들도 구원을 청하려면 사신을 연속적으로 파견하였었다. 하옥에 이미 갔지만 이제 또 위급한 상황을 개진하여 주문을 만드는 것이었다 하겠는가 하니 이 성령이 아뢰기를 주문은 이미 지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언제 보낼 것인가 하자 성령이 아뢰기를 이번 사행에 보내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번 사행의 길을 계산하면 반드시 속기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중국의 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석상서도 역시 힘껏 하지 않습니다. 총독의 주본은 어떻게 회답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늘의 확실한 소식을 듣지 못했으나 요동의 회자를 보면 전라 경상 지역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총병이 여기에 오는 것인데 반드시 오래 머무를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오래 머문다고 하든가 하자 성령이 아뢰기를 통사를 통해 들으니 총병이 겨울 옷을 광령에서 만들어 오려고 한답니다. 대개 조정에서 철수에 돌아오라는 명령이 없었는데 총병이 스스로 온 것이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의 말로는 정월이나 혹 4월에 응당 철수하라는 명령이 있을 것이므로 지금 올라왔다고 한다 하니 이 항복이 아뢰기를 병조 판서다. 석상서가 총병으로 하여금 앞으로는 이면에 가서 총독의 주의를 들으라고 했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사실인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알 수 없으나 문자로 보면 그 우시랑이 전병을 철수시켜 이면을 굳게 지키게 해야 했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것이 고시랑의 말인가 그렇다면 군량을 미리 조치하지 않을 수 없다. 손시랑도 7월에는 온다 하니 사신을 보내서 위로하는 정문을 보내는 것이 온당할 것 같으며 주정사는 따로 보내는 것이 매우 마땅하다. 만약 동지사편에 붙여 보낸다면 아침 저녁으로 환급해야 하는 뜻이 아니니 여러 경들은 의논해서 하라 하였다. 성령이 아뢰기를 일은 이와 같이 해야 하지만 반드시 왕래하는 패단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비록 날마다 보내더라도 옳은 것인데 어찌 패단이 있다 해서 않겠는가. 다만 왕래하는 사신들이 간략함을 따르지 않는다. 이때가 어느 때인데 감히 그렇게 하겠는가 하였다. 심수경이 아뢰기를 변몽룡도 국사를 거르치려고 그와 같이 한 것은 아닌데 국문한 후에 그 공사를 변경했으니 이는 무지망작한 죄입니다. 그러나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가히 없습니다. 신의 뜻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비변사의 뜻도 이와 같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에서는 당초에 잡아왔을 때 죽이지 않으려고 했으나 내가 죽이려고 했으니 무지망작이란 말은 옳지 않다. 비록 나를 그르다 해도 이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반드시 이러한 사람을 징계한 연후에 권성 징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성령이 아뢰기를 고 언백등이 모두 적진을 왕래하므로 그도 적정을 탐지하고자 해서 한 일이니 이는 죄 없이 죽게 하는 것으로 그 정상은 용서할 만합니다 하고 김응남은 아뢰기를 당초에 잡아온 뜻은 참으로 정교와 같으나 이제는 그 죄에 맞게 죄를 주어야 합니다. 대개 그 정상은 대신의 아름과 같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외적에게 화천을 구걸한 죄가 어떠한 것인데 무지망작이라 해서 용서하겠는가? 유식하다고 용서하고 무지하다고 용서하는 것이 실로 온당치 않다. 성운도 제상들이 모두 화친을 청하고자 하나 말을 내지 못할 뿐이다 라고 하였다. 성령이 아뢰기를
어찌 그와 같은 마음을 두었겠습니까? 다만 사세가 위박하니 중국 조정의 회유 체계에 힘입어서 군량을 마련한 후에 처리하자고 한 것입니다. 하고 윤근스는 아래기를 경안령의 말입니다. 성운이 어찌 조정의 뜻이 그와 같다고 하였겠습니까? 하고 정곤스는 아래기를 변몽룡은 바로 백천 수군으로서 적을 토벌한 공로로 울산 군수가 되었으나 신이 그 사람을 보니 매우 용렬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 장수가 하는 짓이 아이들 장난에 불과하다. 지난번에 용진에서 진치는 것을 사람을 시켜보게 하였다. 군사는 매우 정의하나 기구를 갖추지 못하여 다만 삼지창 한 자루가 있었는데 취사에 쓰고 있었으며 한 장병에게 활을 당겨보라 했는데 가죽을 붙인 팔로 활을 잡아당기더라고 하니 장차 어디에 쓰겠는가. 용진을 지키지 않으려면 그만이거니와 한다면서 이같이 엉성하게 하니 우리나라의 일은 대체로 이와 같다 하였다. 항복이 아뢰기를 유 총병이 신에게 말하기를 우리 군사가 여기에 있는데 적병은 갑자기 오고 원병은 오지 않으니 어찌하겠는가. 일이 이렇게 되면 이 땅은 그대의 나라의 소유가 아니고 중국도 중국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총병이 전부터 이렇게 말하니 이는 이를 어렵게 여기는 말이다. 총병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주본을 올리거나 총독 아문에 자청할 수는 없는가 하자 성룡이 아뢰기를 전일에 총병이 품첩의 초안을 보여주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많은 군사를 발송해야만 치를 수 있다고 하였고 척금의 품첩에도 조선은 꼭 원조해야 할 나라이다. 고 황제께서 영경을 서울로 정하고 요좌와 조선을 왼쪽 날개로 삼았으니 조선을 구원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황상이 북경에 와서 주본을 올리기를 조선을 구원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그 끝에 대마도에다 시장을 열자는 말을 하였으므로 어사가 황상을 주살하자고 한다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총병이 신에게 70건의 칼을 보여주기에 신이 관우는 10건의 칼을 썼어도 고금의 한 사람뿐이라고 하였다 하였더니 답하기를 90건의 칼도 있는데 길이 멀어서 가지고 올 수 없으므로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에 가는 모두 화친하자고 하는데 종병만은 시종 화친하려 하고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식견이 있는 사람 중에도 화친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데 총병이 이와 같으니 내 마음에 감복된다. 처음 숙천에 이르렀을 때 그 기계를 보니 기기 묘묘해서 우리나라 사람은 비록 가지더라도 쓸 데가 없을 것 같았다. 그 칼은 쇠자루가 팔뚝 같았고 칼날이 작도와 같아서 짊어지고 다니는 것은 괜찮겠으나 어찌 움직여 활용함을 바라겠는가 하였다. 상이 도원수의 서장을 성룡에게 보이며 이르기를 장수들이 화목하지 못하니 매우 심상치 않다. 저들이 이미 사죄하고서 감히 다시 이와 같을 수 있는가? 전일에 서로 손을 잡고 울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는 기만한 것이다.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이 일은 권율이 잘못 처리한 조치입니다. 하고 항복이 아뢰기를 처음에 공을 다투다가 틈이 생겨 물과 불같이 되어 화목해질 가망이 없습니다. 하고 김늑이 아뢰기를 만약 말로 인한 혐의라면 쉽게 풀리겠지만 공을 다투다 틈이 생긴 것은 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선은 덮어두어야 하는가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도원수에게 유서를 내리어 진정시키게 하소서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만약 부득이하면 설을 전라병사로 삼고 권응수와 고언백은 경상병사로 삼는 것이었다 하겠는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권응수는 병사에 합당치 않을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부하에 발탁할 만한 자는 없는가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곽죄우가 쓸만한 사람이고 배설도 우도 병사로 삼을 만합니다 하고 김늑이 아뢰기를 죄우는 인심을 얻었는데 배설은 사람이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신이 제우의 사람됨을 보니 성실한 사람입니다 하고
김늑이 아래기를 외적을 토벌하는 즈음에 인심을 많이 얻었으므로 능히 그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고 곤수가 아래기를 본도 사람들도 모두 제후를 병사로 삼고자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정인홍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의병을 일으킨 공이 작지 않으니 비록 병사는 못 시키더라도 수령은 시킬만 하지 않은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그도의 사람들이 모두 인홍으로 성주 목사를 삼고 싶어합니다. 하고 응남이 아뢰기를 군공을 가지고 논한다면 당상관도 될 만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러한 때에 사람을 버리는 것은 해석하다. 비록 한 재능과 한 기예만 있어도 등용해야 어른데 더구나 이와 같은 사람이겠는가? 비변사에서는 왜 개청하지 않는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당상관은 중한 가자이기 때문에 감히 청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영상도 당상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명망이 있는 사람이므로 전에 의병장을 삼았으나 그 재능이 장수에는 합당치 않은 것 같다 하니 김덕이 아뢰기를 전일에 군사를 일으킬 때 원래 명망이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기꺼이 따랐던 것입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10일 을미호 세 번째 기사 이철을 사헌부 지평으로 이준을 동지의금 부사로 김수를 의금부 우참찬으로 구 사맹을 동지춘추 관사로 삼았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10일 을미호 네 번째 기사 묘시와 진씨의 안개 기운이 있었고 신씨의 햇물이 같이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10일 을미호 다섯 번째 기사 정운에 전교하였다. 정인홍을 가자하라.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11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정운에 전교하기를 변몽룡은 몰래 서신을 보내어 나라의 원수에게 화친을 구했으니 그 죄가 위로 하늘까지 통했다. 내가 참으로 분하디 분해서 꼭 배워서 기강을 세우고자 한다. 지금 인심이 좋지 못하고 사특한 말이 멋대로 유행하니 옛 사람의 말에 사특한 말의 해가 홍수나 맹수보다도 참혹하다 하였다.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지만 차마 이러한 말은 들을 수가 없다. 의논하는 자들은 변몽룡은 용렬한 사람이다. 무엇을 허물하겠는가 라고들 말한다. 유식한 사람은 유식하다고 용서하고 용렬한 사람은 용렬하다고 용서한다면 천지 사이에 다시 옳고 그름을 따지는 형정이 없어지고 오직 제멋대로 행동하여 기강을 무너뜨리는 자도 모두 다 나라를 걱정하여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니 참으로 이러한 이치를 알 수 없다. 다만 여러 의논이 모두 용서하고자 하고 대신도 이를 아뢰는데 나만 나의 소견을 고집하면 사람들이 내가 억지로 죽였다고 할 것이니 내가 뜻을 굽혀 따르겠다. 몽룡을 사주의를 감사하여 전장으로 보내든지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내든지 의논해서 아뢰라. 몽룡이 양상군 쓸 때 적에게 글을 보내 화친을 청하였다. 그래서 이 전교가 있은 것이다 하니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신들이 성상의 위엄을 범하면서 여러 번 감면을 청한 것은 몽룡의 범죄가 가볍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무지한 사람의 적의 실정을 탐지하려다가 스스로 중대에 빠짐을 깨닫지 못한 그 실정이 안타까웠습니다. 성명께서 굽어 살피시어 법을 굽히고 언어를 펴게 하셨으니 보고 듣는 사람이 누구인들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남쪽에 싸우는 곳에는 다시 보낼 수 없으니 육진의 방수가 긴급한 곳에 총군해서 스스로 힘을 다하게 함으로써 다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자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12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진씨의 상이 대신과 비변사 요사 당상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주청은 막중한 일인데 다만 벼슬이 낮은 관음만 보내는 것은 온당치 않으니 대신을 가함하여 파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옛날 조나라가 위급할 때 병원군이 직접 가서 구원을 청했으니 지금도 대신을 보냄이었단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성교가 참으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변란이 생긴 후로 여러 번 진청이 있었는데 대신이 가지 않았으니 유달리 미안하게 여겨진다. 이제 어찌 나의 젊은 사신을 법련하게 보낼 수 있겠는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대신이 가면 중국에서도 반드시 사세가 급박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고 심수경이 아뢰기를 대신이 만약 가게 되면 빨리 가기는 어려울 것 같으나 사세가 이미 급박하니 대신을 보내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차라리 며칠이 지연되더라도 꼭 대신을 보내라 하고 또 이르기를 성씨랑에게도 마땅히 자문을 해야 한다 하였다. 성령이 아뢰기를 이제 장 파총의 품첩을 보니 제주에서 절간까지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고 했습니다. 남송 때 양유성이 예성강에서 배를 띄워 6일 만에 제주도에 왔다고 하는데 지금은 제주도에서 절강이 4일 길이라고 합니다. 장파종이 산동 장관에게 이첩하기를 지금 수로의 형세를 보니 만약 크고 작은 병선 5척만 얻으면 외적의 양도를 끊을 수 있고 대마도도 격파할 수 있다 하였으니 만약 수로로 직접 서생포 같은 것을 치면 적이 운거할 곳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매우 좋은 말이다. 성씨랑에게도 이러한 뜻을 알려야 한다 하자 성령이 아뢰기를 주문 중에도 이러한 뜻을 진달하고 아울러 성씨랑에게도 알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백제 때에 유인귀도 주사로서 와서 공격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소우 정방도 수로로 왔었다. 그러나 수군이 걸어 나온다면 군량은 어떻게 하겠는가 하니 상룡이 아뢰기를 군량도 배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하고 김명은은 아뢰기를 수로의 험난 여부는 미리 알 수가 없으므로 수로로 양식을 운반하게 되면 반드시 많이 가지고 올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원 세조 때 범문호가 일본을 치는데 우리나라에게 식량을 요구했었으니 지금도 만약 수로로 오면 반드시 우리에게 식량을 요구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가 임진년 이후로 움츠리기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정운이 죽은 후로는 수군의 사기가 꺾였으므로 한산도나 대아량 등의 지역을 지나가는 교활한 적병의 습격을 받을까 두려워서 감히 가벼이 나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도감에서 훈련하는 일을 특별히 단속해서 기필코 성취하게 하라. 입직한 포수를 내가 직접 사열하겠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10년을 가르치고 10년 만에 성취한다 하였으니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외적치는 일을 그만둘 수 없다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근사의 단련은 쇠를 단련함과 같아서 정하고 또 정하게 하여 100번을 단련한 후에야 사지에서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사생이 결정되는 자리에서 어찌 진력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총병이 오래 머무를 것 같던가 하니 명원이 아뢰기를 군사기밀은 비밀로 하지 않을 수 없어서인지 오래 머무를 것인가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총병이 진퇴를 어찌 자기 마음대로 하겠는가. 조승선의 말이 비록 정해진 의논은 아니더라도 중국 장수에게 이미 이런 의논이 있었으니 만약 중국 조정에서 들어오라는 명령만 없으면 압록강 동쪽에 있을 것이다 하니 상령이 아뢰기를 만약 철수를 허락했다면 조승선이 어찌 군대의 증파를 말하였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서울로 후퇴한 것을 사람들이 의심하지만 장수가 밖에서 임금의 명령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저들은 외적이 그들의 돌아갈 길을 끊을까 두려워서 물러온 것일 터이니 어찌 압록강을 건널 수 있겠는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총병을 보니 옛날 훌륭한 장수와는 같지 않았습니다. 1년 넘게 둔치고 지키면서 직접 훈련을 시키면 반드시 효과가 있어야 할 텐데 한갓 삼도에 소요만 끼쳤으니 이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의 장수에게 어찌 남을 위해 그와 같이 도모해 주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중국의 장수 중에는 이 사람이 가장 훌륭한 할 것이다 하니 덕열이 아뢰기를 행군할 때는 호령이 매우 분명합니다. 행군시 넘쳐 흐르는 냇물을 만나면 직접 옷을 벗고 들어가서 얕고 깊음을 안 뒤에 군사들을 건넌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외모는 중간 사람에 지나지 않으나 용력은 뛰어나다고 한다 하니 명운이 아뢰기를 화살을 갑옷에 던지면 갑옷 비늘이 뚫려 살갗까지 다 들어간다고 하니 그 용력이 이와 같습니다 하였다. 대신 이하가 모두 물러가고 김 삼준이 나와 아뢰기를 지난날 해주에 있을 적에 심포서의 진정의 통곡을 본받고자 청했는데 원천군이 고급하러 갈 때 소신이 마침 건친하기 위해 밖에 있어서 미처 수행을 청하지 못했으니 이 일이 속인 것처럼 되어 항상 송구하였습니다. 이번 대신의 행사에 말 채찍이라도 잡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뜻이 매우 아름다우니 외정에 물어서 하겠다. 외정의 의논이 보내고자 하면 마땅히 서장관으로 차임해서 보낼 것이다. 승지가 의논해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12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진율사 박춘관은 나이도 많고 일 처리도 잘못하니 채직을 명하소서. 또 본청의 전 종사관 이남이 초여름에 새해의 곡식을 수취하는 일로 호소로 내려갔으니 장차 진율하는 일에 이어 사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을이 깊어도 아직도 들어온 것이 없으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사도시 정의 이영은 사람이 혼내하고 용렬해서 총치하는 책임에 합당치 못하니 제차하소서. 항복한 외인들이 올해 서울에 머무르면서 마을에 멋대로 돌아다니며 재물을 약탈하여 인심이 의욕하고 유언이 누차 놔두는데도 비변사에서 곧바로 처리하지 않으니 당상관과 낭청을 모두 추구하소서. 또 들으니 영남에서 항복한 외인들이 연석으로 나오는데 올라오는 즈음에 연도에 작패하는 일을 형언할 수 없다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범을 길러 걱정을 끼치는 것이라고 하니 비변사로 하여금 충분히 헤아려 처리해서 후환이 없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12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변란이 일어난 후로 한 사람도 중국에 가서 위급함을 하소연하겠다는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는 지난번에 교서를 내려 송씨랑에게 보낼 사람을 모집하는데 한 사람도 응하는 자가 없었다. 지금은 김상준은 자원에서 중국 서울에 간다 하니 이는 한나라의 의사이다. 내가 그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그 정성이 이와 같으니 반드시 천자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을 초기하여 유품으로 올려주고 서장관에 충원하라. 만약 그럴 필요가 없다면 별도로 유품에 첨가하고 포상하여 장려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13일 첫 번째 기사. 총병 유정이 호남에서 돌아오니 상이 남대문 밖에 나가서 맞았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13일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외적의 장수가 투항한 것은 사건이 중대하니 속히 비변사로 하여금 회개토록 하라. 그 문서가 나 처리하는 일을 혹시 유총병과 상의해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아울러 비변사에 문의하라 하니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이 일은 관계된 매우 중대하므로 자세히 살펴서 처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들이 다시 모여 의논해서 알겠습니다. 총병에게 고하여 그 처리를 묻는 것은 극히 마땅합니다. 하고 비변사가 아뢰기를 신들이 다시 외인의 항세를 자세히 살펴보니 말단의 맹문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으나 혈점으로 얼룩진 흔적이 있으니 반드시 스스로 찔러서 피를 내 우리나라에게 진실을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저녁에 유 총병을 보고 의논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일은 관계가 극히 중요하니 신들이 다시 생각하게 하려서 내일 아침에 유 성령이 유사 당상인 김수, 이 항복과 함께 총병을 보고 은밀히 처리할 방법을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상이 대신과 비변사 당상 유사 당상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항복한 외적에 대한 일은 관계가 가볍지 않으니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는가? 하니 이의 성령이 아뢰기를 오늘 다른 대신들이 오지 않았고 소우심만 홀로 왔으니 처리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개 적과 대치에 있는 중에 무리들이 항복해 오는데 이를 막으면 무모한 데 가깝고 받아들이는 것도 난처합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으로는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판서들이 속에는 어떤가 하니 이 항복이 아뢰기를 항복하는데 받지 않은 일은 전거에 없었는데 더구나 이 외인들을 받지 않으면 관계가 극히 중대해지는 경우이겠습니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리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들의 사연을 보면 애걸 하는데 비할 바가 아닙니다. 만약 대우를 요구대로 안 해주면 아마도 다른 생각을 할까 걱정이 됩니다. 하고 김수는 아뢰기를 그 항서에 혈점이 있으니 외적이 남에게 믿음을 받으려면 꼭 이와 같이 합니다. 받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으며 받는다 해도 난처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들이 외적의 장수인데 무슨 일로 항복하려 하는가? 저들 속에 반드시 서로 화합하지 못한 일이 있을 것이다.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어찌 우리에게 오려고 하겠는가?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이 자해가 이르기를 왕자가 북도에서 사로잡혔을 때 파주 사람도 사로잡혔는데 말하기를 가등청정의 부하 외인 중에 전 왕과 친하고 풍신수길에게 불복하는 자가 스스로 하는 말이 자기 무리 6사람은 모두 일본에 있는데 저만 보냈다고 하면서 청정이 우리나라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언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원하여 풀어주었다. 평양 승첩의 소문을 듣고서 청정이 황정욱 부자를 죽이려고 하니 그 외인이 말하기를 이미 사로잡았다고 관백에게 고하고서 이제 말없이 죽이면 관백이 반드시 책망할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실상 구원한 것이다 하였다 합니다. 대개 이 외적은 수길에게 불복하여 마음을 같이 하고 싶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외장은 한 사람도 얻기가 어려운데 이제 투항을 해도 받지 않는다면 참으로 영상의 말과 같이 된다. 다만 50명을 거느리고 오려고 한다 하니 그러면 사람들이 반드시 의심하고 두려워할 것이며 또 온 후에도 처음에는 배반할 마음이 없겠지만 우리나라의 사정을 보면 반드시 다른 마음이 생기게 될 것이다. 내 생각에는 총병과 더불어 의논하고자 한다. 가령 당상 가선의 직첩을 가지고 변장을 시켜 보이면서 우선 이 벼슬을 주겠다 하되 설사 일이 발각되어 외장에게 죽임을 당하더라도 애석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또 말하기를 족하가 만약 50인을 거느리고 오면 우리나라에서 의심이 없지 않을 것이니 다만 약간의 신복만 거느리고 온다면 수직도 이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하게 하라 하니 성령이 아뢰기라 그는 먼저 50인을 보내고자 함이고 한꺼번에 내보낸다는 것은 아니니 난처하게끔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의 장수로서 투항하는 자가 많으면 좋으나 우리나라는 꾀가 없어서 늘 사기를 당할까 두렵다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옛날의 명장들은 이러한 기회를 만나더라도 평온하게 처리하여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항복은 아뢰기를 그가 50인을 거느리고 오더라도 한 곳에 모여 있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니 나누어 두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외적들은 매우 사납고 우리나라의 처사는 참으 소활하니 그들의 요구는 큰데 잘 대화하지 못하면 마침내 제어하기 어렵게 되지 않을까 두렵다. 만약 부득이하면 요동으로 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외장 한 사람과 50인을 벼슬 주는 일이 작은 일은 아니다.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비록 이에 같이 한다 해도 꼭 외적의 세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외병 50명이 오지 중대하지 않겠는가? 총병에게 의논해서 처리해야 한다. 속히 선정관을 보내도록 하유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13일 세 번째 기사. 묘시에서 신시까지 사방의 안개가 자욱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14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상이 총병 유정을 남별궁에서 접견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오로지 대인을 의지해 왔는데 대인이 이제 철수하니 더욱 의뢰할 바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대로 이곳에 머무르겠습니까? 아니면 어느 곳에 머무를 것입니까? 또 손씨랑은 언제나 나올 것이며 이미 요동에 이르렀는지요? 하니 총병이 말하기를 송씨랑은 7월 10일에 북경에서 출발하였는데 제1 총관이 되었습니다. 개의 주위에 나와 머무른 일에 대해서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만약 여기에 머무른다면 어떻게 내 면을 지키겠습니까? 마땅히 왜 면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용이하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외적이 아직도 변방에 진치고 있으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총병이 말하기를 귀국이 중국의 울타리가 되므로 이미 100만 양의 은자를 소비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군기는 매우 중요하고 엄밀한 것이어서 무사람 속에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원병을 청하는 일은 주인이 손님을 청한 것 같아서 전하께서 진주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저그 영세가 이와 같으니 민박한 사정을 진주하고 또 원병을 청하려고 이제 배신을 보냅니다. 대인도 우리나라의 위급함과 외적이 가득한 것을 알고 계시니 모름지기 제본 한 장만을 만들어 손 대인에게 보고하여 끝까지 우리나라를 구제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니 총병이 말하기를 제본을 올리는 것은 불편하니 손씨랑이 오면 적의 정세를 자세히 진달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외적과 더불어 같은 하늘 밑에서 살 수 없는 원수인데 다만 중국 조정의 힘을 믿고 그 원수를 갚고자 합니다. 하니 총병이 말하기를 비유컨대 한 사람이 진흙 속에 빠졌으면 옆의 한 사람이 잡아당겨야만 비로소 나올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마땅히 스스로 굳건해질 계획을 세워 복심의 신하와 함께 장구한 대책을 은밀히 의논해야 합니다. 귀국이 비록 당패되었으나 이제부터는 수습하면 오히려 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마치 병의 뿌리가 몸 안에 있어 다스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흉악한 외적이 변방에 진치고 있으니 어느 결의를 스스로 굳세게 하겠습니까? 하니 총병이 말하기를 비유컨대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데 있어서 자식이 이미 장성했는데도 스스로 할 일을 찾지 못하면 아무리 부모라도 늘 가르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스스로 굳세어져야 합니다. 기국이 이미 병량을 모으지 못하고 또 황제에게 보고하지도 않았으니 8,000명의 군사가 지금 나오더라도 만약 중과 부족하게 된다면 군사의 성패는 기필하지 못합니다. 배신과 더불어 엄밀하게 의논하소서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손아의 의중은 어떠합니까? 손야의 의중은 어떠합니까? 하니 총병이 말하기를 손야는 이미 외의 본공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드시 군사도 있고 식량도 있어야 하며 조정의 명령을 기다린 연후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요즘 수병을 주청하고자 하는데 대인의 생각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총병이 말하기를 수병을 써야 할 것은 수병을 쓰고 기병을 써야 할 것은 기병을 써서 수륙 양면으로 밀고 가서 공격해야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손님을 대하자면 반드시 스스로 4, 5분 정도는 갖추어 놓은 연후에 손님을 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도 꼭 20만은 써야 합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14일 기미 두 번째 기사. 묘시부터 진시까지 사방에 안개 기운이 있었다. 진시 50 미시에 햇물이 같이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14일 기미 세 번째 기사. 정원이 경기감사의 말로 아뢰기를
삼가득건대 영농의 재물을 광주의 쌍교 근처에서 적에게 빼앗겼다고 합니다. 시급한 일이므로 감히 와서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매우 놀라운 일이다. 비변사의 말에서 조치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15일 경신 첫 번째 계사. 상이 경상도 관찰사 홍이상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말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말하라 하니 이상이 아뢰기를 저곳의 일이 매우 절박하여 참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군사를 절제하는 일은 원수가 있고 채찰사 또한 내려갔으니 소부시는 마땅히 그들의 절제에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군량을 조달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아무리 여러 가지로 생각해봐도 조치에 장만할 길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는 어떻게 지시하든가 하니 이 상이 아뢰기를 비변사의 말은 곡식이 익은 후에 저기 돌해 올 계획이 있을 것이니 들의 곡식을 깨끗이 수확해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신의 생각은 들을 깨끗이 치우는 일도 쉽지 않다고 여깁니다. 가까운 곳에 산성이 있어야만 운반해서 저장할 수 있는데 영남에는 삼가 산성만 있고 달리 지킬 만한 곳이 없습니다. 창고의 곡식도 지금 바야흐로 걷어들이는데 둘 곳이 없으니 이것이 참으로 난처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듣건대 여러 장수들이 화목하지 못하여 반드시 시기에 임해 일을 그르칠 걱정이 있다 하니 경이 마땅히 조정하라. 이것이 제일 급한 일이고 그 다음은 군공이 진실을 잃어서 허위가 너무 많은 것이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사람을 베어 바치는 경우도 있으니 경은 마땅히 금단해야 할 것이다. 그 중에는 공이 있는데도 상이 공에 맞지 않은 자도 마땅히 찾아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군량을 모으는 것은 반드시 농사에 힘쓴 연후에 장만할 수 있다. 지난 일은 어쩔 수 없으나 앞으로는 곤장해서 힘써 경작하도록 하라. 또 외적과 평야에서 대치하면 반드시 이길 수가 없으니 반드시 지형을 살펴 험준한 것을 점가하여 산성을 쌓아야 하며 또 들을 깨끗하게 거두어서 적들이 양식을 취할 것이 없게 하라. 이것이 용병의 계책이다. 수군은 유달리 전과 같지 않아서 잔병이 너무 심하니 또한 충분히 단속하고 격군을 많이 쳐야 한다. 많이 줘야 한다. 본도에 좌우 수사가 있는데 저와 같이 움츠리는 것은 부당하다. 삼도의 병세를 합하여 기회를 살펴 진공하고 모든 일을 착실히 행해야 한다. 하니 이 상이 아뢰기를 군사를 쓴 지 3년이 되니 물력이 탕진되고 농공 상고의 백성이 거의 모두 죽게 되었는데 죽어 없어졌는데 경상우도가 더욱 심합니다. 요행이 살아있는 자도 생활할 도리가 없어 아무리 금성 당지가 있더라도 적병을 막을 수가 없게 되었는데 대군이 지금 그곳에 있으므로 양식을 운반하느라 백성들이 많은 폐해를 받습니다. 또 토적이 크게 성한데 반드시 다 간악한 무리는 아닙니다. 만약 양식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이내 이들을 모아서 훈련시키면 정병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이와 같이 한다면 비록 경상도의 사람만 가져도 적을 칠 수 있습니다. 양호의 군사는 적당하게 수를 감하여 그들의 식량을 대신 받아서 그 지방 군사를 모집하면 굶주린 백성이 군사의 대열에 편입될 뿐 아니라 도적들도 반드시 모집에 응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를 멀리서 헤아리기는 어려우니 경이 내려가서 원수와 함께 의논해서 처리하라 하니 이 상이 아뢰기를 이때의 급선무는 참으로 성교와 같이 농사에 힘쓰고 군사를 훈련시키는 두 가지 일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군사는 평상시에 전혀 훈련을 시키지 않고서 전시에는 꼭 죽을 자리로 내보내니 어찌 무너져서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상도는 풍습이 잘못된 지 오래이다. 비록 친형제라도 천자문을 배우고 고상한 이야기를 하면 높은 자리에 앉히고 대우를 하지만 활과 화살을 가지고 무술을 익히면 뜰에 내려가게 하고 천대한다.
그래서 변란을 당하기 전에 상주의 궁수가 3인뿐이었다 한다. 풍속이 이와 같고서야 어떻게 족병을 막겠는가? 또 신묘 연간에 조회오는 외인이 연이어 2년을 오지 않자 영남 사람들은 저들에게 자중지변이 있다 핑계하면서 저기 반드시 오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렇게 깔보고 있어야 되겠는가? 100번을 싸운 후에 돼야 반드시 좋은 장수가 있는 것이니 경이 본도에 가서 장수의 제목이 있거든 찾아서 아래도록 하라. 중국은 비록 도적이나 오랑캐일지라도 다 등용하기 때문에 즉 이 병호와 같은 사람도 도독이 되었다. 우리나라 사람은 장수는 항상 장수이고 군졸로 있는 자는 항상 군졸로 있게 된다 하니 이 상이 아래기라. 편비 중에 용력이 있으면 한 부대를 감당할 만한 자는 얻기가 어렵지 않으나 대장의 경우는 필부의 용력만으로는 구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더욱 얻기가 어렵고 비록 있다 하더라도 알아내기가 또한 어렵습니다. 대체로 편비는 다만 용기를 모아서 용감하게 잘 싸우는 자를 사자로 승진시키면 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을 놓은 함이 진실하지 못하니 적의 머리를 벤 것도 믿을 수가 없다. 일찍이 고 황제의 전기를 보면 전장에 나갔던 사람으로 부상을 입은 자는 꼭 상을 주었다고 하니 이것은 본받을 만하다. 군인 중에 부상을 입은 자는 이제라도 그 몸을 점검해서 별도로 보상을 주는 것이 옳다고 허상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서성의 장계를 보니 역시 이러한 소청이 있었는데 비변사에서 회개하기를 간혹 스스로 상처를 만드는 자도 있으니 이것으로 기준을 삼을 수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 하고 이상이 아뢰기를 병가의 일은 상벌이 엄격한 연후에 공을 이룰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허위가 많습니다. 신일찍이 덕건데 의성 사람 중에 머리를 베어온 공로로 과거에 오른 자가 20여 명인데 모두 전쟁에 나간 일이 없고 한 사람만 한 번 전쟁에 나갔었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장수의 잘못이다. 이같이 사사로운 정만 따름으로 사졸들이 해이해지는 것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경이 그곳에 가거든 마땅히 허위를 금하고 만약 공로가 있는데도 알려지지 않아 억울해하는 자가 있으면 별도로 계문하여 논상하라. 내가 듣기는 우리 군사로서 전장에서 죽은 자가 있는데 돌아올 때 보면 이미 그 머리가 없어졌다 한다 하니 이 상이 아뢰기라 그런 패단이 많습니다 하고 이 상이 또 아뢰기라 외방의 일은 모두 수령에게 달려 있어 참으로 적임자가 아니면 감사가 아무리 호령을 해도 반드시 폐기하고 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사람을 멀리 끌어댈 것 없이 평안 감사 이 원이 같은 사람은 경은 본받아야 한다 하니 이 이상이 아뢰기를 이 원익은 인심이 복종하고 호령도 신명 같아서 저절로 이길 수 없게 되지만 신이야 제기가 부족하니 무슨 일을 이루겠습니까? 전장의 일은 급히 보고해야 하는데 장계의 전달이 늘 지체됩니다. 근자에 들으니 유지를 가지고 가던 사람들이 도적에게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이후로는 군중의 긴급한 일은 원수가 종사관이나 군관을 보내 취품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것이 바로 나의 뜻이다. 비변사는 마땅히 낭창을 도 원수에게 보내고 도 원수는 종사관이나 군관을 보내어 직접 지시를 받는 것이 좋겠다 하니 이 상이 아뢰기를 변방장수의 처리가 잘못되면 실수가 적지만 만약 조정의 아래여서 잘못 처리되면 저기 반드시 알게 되어 손해가 많을 것입니다 하였다. 선조시로 54권 선조 27년 8월 15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우참찬 김수 병조 판서 이항복이 아뢰기를 어제 신들이 영의정 유성룡과 함께 도독의 처소로 갔었습니다. 도독의 말이 주장하는 말 속에 만약 병사와 식량만 청하면 중조에서는 지금까지 그대 나라의 사세가 이처럼 위급해했던 것을 모를 것이다. 송경락과 이 제독이 좋은 기회를 얻고서 잘 처리하지 못한 이 지경이 되었다.
경락의 이름은 송응창이고 제독의 이름은 이여성이다. 이 제독은 권세만 부린 사람인데 중조에서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다. 이제 귀국은 힘이 다해 이 강한 도적을 당해낼 수 없으니 만약 완전히 무너져서 전라 충청 이상의 수로 마저 지키지 못하면 중국의 압록, 금, 복, 해, 계, 산동, 천진과 남변의 해안까지도 걱정이 된다 하고 또 외적이 바야흐로 격겁으로 성을 쌓아 오래 주둔할 계획을 한다고 함으로써 중조로 하여금 그대 나라가 절대로 감당하지 못함을 알게 해야 할 것이다. 줄청하러 갈 배신을 만나보고 이러한 일을 상의하려 한다 하므로 신들이 또 말하기를 군사와 식량을 더 첨가하는 외에도 노야가 아니면 진수할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에 머물게 했으면 하려는 뜻을 진주하려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도독이 그대 나라 오직 그대 나라에 머무른다 한들 내가 무슨 공이 있겠는가? 이런 일은 그대 나라의 처리에 있으니 내가 알 바가 아니다. 다만 나로 하여금 지키게만 하는 것은 결코 잘하는 일이 못 된다. 금년에도 지키기만 하고 명년에도 지키기만 한다면 도적이 스스로 물러날 일이 없으니 어느 때 일을 마치겠는가? 오직 군대를 대폭 동원하여 소탕해야 할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그대 나라는 스스로 강해질 계획을 생각해야 한다 하므로 신들이 대답하기를 이제 온 나라가 파괴되고 도적이 중심지까지 들어왔으니 어떻게 스스로 강해질 계책을 말할 수가 있겠는가? 다행히 중국군의 힘을 입어 우선 유지책을 하고 한편으로는 군사를 더 충당해서 적을 소탕하여 그들이 동네 해안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 변방에 일이 없게 한다면 그 뒤에 군신 상하가 어찌 할 일이 없겠는가 하니 도독이 기국에서 정예병을 얼마나 얻겠는가 하므로 신들이 대답하기를 헤아려 보고 대답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독이 조그만 기록으로 항복한 외적에 대해 이를 논하여 신들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대략의 관백이 66도를 차지하고도 부하들에 대한 감정을 잊지 못해서 잘난 놈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외국으로 나가 침공을 하게 해서 겉으로는 외국을 병탄하려는 계획을 하는 채 하고 속으로는 그들을 소멸시키는 술책을 쓴 것이다. 이 무리들이 그러한 계략임을 알고 갑자기 딴 마음을 갖는 것이다. 단지 이 기회가 아무리 우리에게 유리하다 해도 사전엔 더욱 조심하고 삼가야 한다. 이제 저들이 피를 보여 맹세를 했지만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깊이 믿을 수 없으니 반드시 재주와 지혜가 있는 관원을 선발해서 그들과 더불어 대면해서 심사하게 하라. 먼저 그 동료를 데려오거나 혹은 유명한 두목을 베어가지고 투항해 오거나 혹은 그들의 기계나 양식이나 마초를 불사르거나 한다면 바야흐로 증거가 될 것이다. 만약 벼슬이나 땅을 요구하거나 하거든 곧 허락했다가 나라의 형사가 좋아짐을 기다려서 혹은 머물러 두어 언해를 보여주거나 혹은 갑자기 박멸할 수도 있는 것이니 이것이 오늘날 외적을 처리하는 방편일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15일 경신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어저께 총병을 가서 만나보고 밤새도록 의논했지만 결론을 얻지 못했습니다. 신들이 반복해서 외적의 형세가 걱정스러움을 말해도 총병은 머무를 뜻이 없으니 지극히 걱정됩니다. 오늘 다시 가서 그의 말을 들어볼까 합니다. 항복해오는 외적에 대한 일은 기밀이 매우 중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혹 관결을 만들어 어보를 찍고 또 답스의 사연을 지시해서 경상감사로 하여금 써서 보내게 하고 유총병이 분부한 일은 비록 서신 속에 쓰지 않더라도 서신을 가지고 외적에게 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은밀히 말해주게 하여 스스로 공효를 보이게 하여 그 진위를 시험한 연후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으로 아울러 글을 내려 은밀히 도원수에게 유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청병이 서울에 있을 때 진법을 배우고 익히게 하면 참으로 좋긴 하나 다만 포수와 살수들이 그늘에 배운 것은 바로 절강의 전법인데 이제 만약 천병의 진법까지 겸하여 배우게 하면 혹시 한난의 걸음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아동들을 얻을 수 있으면 뽑아서 배우게 하는 것도 좋을 텐데 사람 수가 적어 또한 아이들의 놀이와 같아서 남의 비웃음을 살까 걱정됩니다. 그러나 다시 훈련 도관과 함께 의논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외인의 검수를 배우는 일은 그일에 일이 많아 거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복한 외인 중에 검술에 능한 자가 있다면 도감으로 하여금 별도로 전섭하게 하소서. 아니 답하기라. 아랜대로 하라. 절강의 진법은 마땅히 배워야 하지만 천병의 진법을 아울러 배운다 하여 무엇이 어렵겠는가. 이와 같이 하면 배우는 바가 넓게 될 것이다. 어찌 포복해서 돌아오는 지경에 이르겠는가. 천병의 검술과 외인의 검술을 모두 배우지 않을 수 없으니 속히 배울 만한 사람을 뽑아서 착실히 거행하게 하라. 또 외장의 투항에 대한 일은 총병이 써서 분부한 것을 보니 형편상 하기 어려울 것 같다. 외장이 어찌 즐겨 나오겠는가. 내 말과 같이 가선의 관교를 주고는 약속을 정해서 나올 때 속히 올려보내면 자연 처리하는 길이 있을 것이다. 모두 참작해서 시행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15일 경신 네 번째 기사 해평부원군 윤근수가 아뢰기를 신이 들으니 총병이 주청 배신과 서장관을 보고자 한다고 하므로 신이 오늘 신흠과 함께 나가보았습니다. 총병이 말하기를 외적의 뜻은 봉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혼인을 구하고 땅을 할량 받기를 바라는 것이다. 혼인을 구하는 것은 관백이 그 조카를 위해 중국에 혼인을 구함이고 땅을 할량하려는 것은 한강 이남을 분할하여 외적에게 붙이고 이북은 중국에 붙이자는 것이다. 나의 병영에 항복한 외인이 전으로 들어온 자가 매우 많은데 그 말이 모두 같았고 복권 지방에서 사로잡은 외적의 말도 이와 같았으므로 그것의 무안관이 이미 주본을 올렸다. 석상서와 강로의 뜻도 모두 군사를 쓰고자 하지 않으니 만약 그대 나라가 군사와 식량을 청원하게 되면 마음으로 반드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과도관이 있어 이러한 일을 의논할 수 있으니 손실왕이 만약 그대 나라를 위해 먼저 주본을 올리면 반드시 쉽게 하는 데 힘이 될 것이다. 또 배신이 지금 주본을 가지고 가더라도 중로에서 저지될 염려가 있으니 주본을 가진 배신 외에 또 본국의 위급한 사정을 가지고 자문을 만들어서 별도로 한 배신을 차출하여 요동 무안관과 손경락 아문에 간청하라. 무안관의 무리가 허 우리들이 그대 나라를 대신하여 주본을 올리겠다고 한 경우엔 그 말은 참으로 믿을 수 없지만 다만 이것으로 인하여 주문이 중로에서 막히지 않는다면 다행한 일이다 했습니다. 신이 송경락의 의사는 어떠한지 물었더니 경락은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 싸우는 것과 지키는 것이다. 한 걸음을 전진하면 천조가 그대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한 걸음을 물러서면 압록강을 지킬 것이며 외적이 1년 동안 물러가면 1년을 지키고 만약 3, 4년에서 10년 동안 물러가지 않으면 마땅히 적이 물러갈 때까지 지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비변사에 의논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15일 경신 5번째 기사 경상감사 홍이상이 아뢰기를 항복하려는 외인 재정을 처리하는 일에 있어 만약 그 무리를 모두 거느리고 나온다면 매우 난처합니다. 타일러도 따르지 않고 함부로 나오거나 혹 공송치 못한 태도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거하기라. 이 일은 깊이 염려할 것이 없을 것 같다. 만약 미리 서신을 보내서 약속을 하며 그가 어찌 감히 무리를 거느리고 함부로 들어오겠는가. 만약 따르지 않으면 마땅히 무기를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비변사와 의논하고
가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왜 이의 서신 중에 이미 먼저 무리를 보내고 뒤따라 나온다고 했으니 이제 마땅히 먼저 약속해서 그들로 하여금 점 찾으려고 나오게 하고 여러 장수와 함께 군사를 엄하게 하여 기다리다가 만약 약속을 따르지 않고 무리와 함께 합세하여 와서 그 형적이 없이 힘쓰러우면 마땅히 무기를 가지고 서로 대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하여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른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16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예주가 아뢰기를 세자 책봉 주청사를 단사로 하여 따로 보내는 것은 도리어 구차하고 소략할 것 같습니다. 근자의 주청사 윤근수가 중신의 풍계에 올라 출발하려 하니 책봉의 주청까지 겸하게 하는 것이 사치에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16일 신년 두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이정립이 하직하니 상이 편전해서 인견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16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적반사 김찬이 아뢰기를 독부가 머문 지 2년 동안에 양남의 굶주린 백성이 병령에 들어가서 방자가 되기도 하고 중국 병사에게 시집도 갔습니다. 군중에 신칙해서 데리고 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미리 독부에 고하고 떠나가는 날 사현 등지 및 대동강 압록강을 건널 때 차관이 점검 금지해서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비변사에 명하여 속히 시행하게 하였다. 김찬이 또 아뢰기를 오늘 독부가 급히 통사 유의빈 등을 불러 엄밀히 말하기를 성실왕이 7월 28일에 사내간을 지나다가 마침 고 군문을 만났는데 외적의 정세를 묻자 급하지 않다고 답하였다 한다. 어찌하여 중신을 보내서 적세가 바야흐로 치열하다고 손야에게 위급함을 고하지 않는가? 또 배신 윤근수를 급히 보내어 간절하게 고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비변사에서 말해서 속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라 하였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이번의 추청하는 사행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므로 급히 발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문과 정문도 속히 수정하여 밤낮없이 달려가야 마땅합니다. 독부의 병령에 의탁한 남녀를 찾아내는 일은 이미 개하하였습니다. 남자는 포수와 살수를 뽑아 소속시키고 여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제하여 온전하게 살려주어야 합니다. 또 임진강에는 찰방 한 사람을 정해서 점검하여 검지하게 하고 대동강, 천천강, 압록강 등 여러 곳은 차사원이 점검함으로써 전과 같이 몰래 숨어서 강을 건너가는 폐단이 없게 해야 합니다. 이 뜻을 경기감사와 평안감사에게 하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16일 신유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외인 재정에게 연이어 온 서신을 받아본 바 맹세를 되풀이하여 귀신에게도 결정할 만하니 이의 소재가 실로 혈성에서 나온 것이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하게 한다. 일찍이 듣건대 하늘에 도는 순함을 도와주고 사람의 꾀는 잘하는 자를 편든다고 한다. 군사의 강하고 약함을 곡직에 있어 한때의 강함을 믿을 것이 못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사기에 따라 변통할 줄 알고 용맹스러운 자는 옳은 것을 보면 반드시 해내는 것이다. 이해의 분변을 밝게 하고 거취의 시기를 살펴서 몸은 큰 공을 세우고 이름은 후세에 드리워져 복록이 자손에게까지 뻗치게 되면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우리나라와 일본은 200년 동안 서로 좋게 교류하며 틈이 없었는데 뜻밖의 흉패한 사람이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 순리를 범하여 멀리서 전쟁을 일으켜 살상을 자행함으로써 두 나라의 죄 없는 백성을 이와 같이 도탄에 빠지게 하였으니
사람들의 마음만 분해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 귀신에게도 용납을 얻지 못할 것이다. 조카가 이러한 때 깊이 생각하고 염려하여 역순의 소재를 통찰하고 선뜻 마음을 고쳐 위태로움을 버리고 안전한 데로 나와서 공명을 역사에 남기고자 하니, 열사의 마음이 있지 않다면 어찌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장부의 한마디 말이 금석도 끊을 수 있으니 피차간 서로 흉금을 터놓으면 말이 필요하지 않다. 오직 바라건대 조카는 빨리 큰 계책을 결단하도록 하고 혹시라도 의심하거나 늦추어서 길을 놓치지 말라. 이루어지는 날 공로에 보답하는 은전은 조정에서 지극히 융성하게 대우할 것이며 주군의 직임도 오직 조카의 재능과 기량에 따라 하겠다. 100일이 위에 있으니 절대로 시건하지 않을 것이다. 또 조카의 큰 공적을 중국 조정에 아랜다면 성황제도 반드시 국사로 대우할 것이니 평생의 큰 뜻을 펼 수 있게 될 것이다. 어찌 다만 쟁쟁한 자에게 비견할 뿐이겠는가? 일은 의심하지 않는 데 있으니 여러 말을 널어놓을 필요가 없다. 나머지 일은 다 말하지 못하고 회답을 손꼽아 기다리겠다는 내용으로 회답하라는 뜻을 경상감사에게 하유하시고 관교도 내려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16일 신유 5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항복하려는 외인 재정을 처리하는 일은 홍 이상이 이미 전교를 받았습니다. 다만 가산의 관교는 경솔하게 허락할 수 없으니 우선 당상의 관교로 어보를 찍어 보내되 그 답서는 경상감사로 하여금 만들어 보내게 하고 은밀히 동네에 등지해서 적의 진중에 출입하며 믿을 만한 자를 시켜 몰래 적의 병영에 들어가서 그 진실 여부를 살피게 한 연후에 허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50명이 나오면 처리가 극히 어려우니 우선 말하게 하기를 너희들이 기순하려는 정성은 우리 장수도 이미 알고 있으며 조정에서도 높은 벼슬과 후한 노구로 대우할 것이다. 다만 한꺼번에 나오면 비밀이 누설될 염려가 없지 않고 우리 지역에 들어와도 백성들이 놀라고 의욕할까 걱정되니 날짜를 정해서 점차적으로 내보내고 너는 뒤에 나오도록 하라 하소서. 이와 같이 은밀히 의논해서 만약 적장이 그 말에 따라 혹 5, 6명이나 혹은 10여 명이 전으로 나와 항복해 오면 곧 여러 진중이나 내 읍에 나눠두고 좋은 말로 달래고 음식을 풍부하게 대우하여 원망하거나 배반하는 마음이 없게 하고 속히 아래어서 조정의 처리를 기다리게 하소서. 다만 각 고을이 탕진되어 공급하기가 어려운데 이제는 가을 곡식이 이미 익었으니 별도로 쌀 100여석을 준비해서 무마하는 비용으로 하게 하고 항복을 받는 날에는 모든 진의 군사를 모아놓고 계엄을 갑절을 더하여 소홀하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도원수와 경상감사에게 급히 하유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16일 신유 6번째 기사. 해평부원군 윤근수가 아뢰기를 어제 총병이 말하기를 평수길의 사위가 정병을 거느리고 있는데 수길은 오로지 그 사위만을 의지하고 있으며 또 수길의 조카가 있는데 사나움이 그 사위보다 더하다. 수길이 중국에 혼인을 구하면 바로 그 조카를 위해서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저번에 소섭이가 종 외에 2사람을 소서행장에게 보냈고 또 야불 산 사람이 총독의 명령으로 그 외인들을 거느리고 기증한 물건도 가지고 왔다. 이제 외적이 모두 바다를 건너갔는지 모르겠다. 행장의 회담은 어떠했는가 하니 총병이 전날에 행장이 여러 차례 종 외를 우리 병력으로 보내어 묻기를 소섭이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으니 분명히 죽음을 당했다고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중국 조정에서 어찌 한 외인을 죽여 너희들에게 신의를 읽겠는가. 또 다음 도사가 너희 병력에 소섭이처럼 인질로 있으니 중국 조정에서 소섭이를 죽이고자 하더라도 다음 도사를 생각하지 않겠는가 라고 해도 행장이 믿지 않았었다. 또 소섭이의 사람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고 하기에 기뻐했다고 들었다 하기에 또 묻기를 행장이 만약 기뻐했다면 어찌 총독의 명령을 듣고 무리를 거둬 바다를 건너가지 않는가 하자 총병이 천조에서 끝내 번공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저기 만약 모두 건너가서 한 명의 외인도 그대 나라에 있지 않으면 천조에서 마땅히 번공을 준허할 것이고 조공길은 영팝으로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행장이 어찌 명령을 듣고서도 곧장 떠나지 않는가 하니 행장이 돌아가느냐 않느냐는 반드시 관백의 명령을 기다려서 해야 한다. 관백의 명령이 아직 있지 않으므로 행장은 바다를 건너지 못하는 것이다 하고 또 이어 말하기를 외적의 생각은 혼인을 구하고 땅을 나누자는 말에 있는 것이고 아예 처음부터 물러갈 뜻이 없었다고 강조해 말하였습니다. 어제 아랠 때 어둡고 바빠서 잊어버리고 미처 아뢰지 못하고 이제야 비로소 추기해서 감히 아랩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16일 신유 7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유 총병에게 크게 서운했습니다. 신 유성룡이 한 번 떠난 후에는 중국 조정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기필할 수 없다고 반복해서 논변하였으나 총병의 대답은 끝내 결정적인 말이 없었고 다만 이 제독이 크게 기회를 잃었다고만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노야가 한 번 떠나면 외적은 반드시 재차 횡행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회는 제독이 잃고 죄책은 노야가 당하게 될 것이니 어찌 하겠는가 하니 총병이 얼굴을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를 황제께서 조회를 보지 않아 아래의 사정을 진달할 수가 없다고 할 뿐이었습니다. 이는 떠나려는 생각이 이미 결정된 것이니 1000마디, 10,000마디 말로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백관들도 그를 보내어 머물기를 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송시랑에게도 극진히 진달함이 마땅하다 하였다.